어린아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무엇이든지 빨리 습득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이 점점 느려지고 어려워집니다. 유연한 아이들의 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성인의 뇌는 그동안의 경험들로 인해 뇌신경세포, 즉 뉴런의 연결들이 강화되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에 대해 뇌를 다시 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기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실험하면서 의도적으로 뇌를 재조정하는 방법들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장애, 불안증, 의사소통장애, ADHD를 겪고 캐나다 시골의 특수교육 교실에서도 소외당했던 산만하고 풀이 죽은 아이였던 제프 카프는 현재 하버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의료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12개 회사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학습 부진하였던 그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이 뉴런들을 연결하는 시냅스는 무려 100조 개에서 1000조 개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극에 반응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 수많은 뉴런들과 그 연결들이 활성화되는데 만약 반복적으로 자극에 노출되면 이에 반응하여 습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창문 밖에서 나는 자동차 소음은 처음에는 잘 들리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런 자극에 대한 반응성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대상의 소리나 냄새, 심지어 어떤 생각이 자극이 될 때처럼 우리의 반응이 더 강해지기도 하는 민감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는 이 습관화와 민감화를 모두 이용해 뇌를 사용해서 어떤 자극에는 익숙해지고 다른 자극에는 민감해지게 함으로써 방황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의도적으로 뉴런들의 연결, 즉 시냅스를 재조정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필요에 따라 조절해 인식 능력을 한껏 높게 끌어올리고 깊은 몰입 상태에 접근하는 이 상태를 일컬어 불이 밝혀진이라는 뜻의 릿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경이로운 감정에 휩싸였을 때, 극도로 흥분했을 때 느끼는 그 불꽃 같은 순간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럴 때 과학자들이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뇌를 촬영하면 활성화된 신경세포들은 불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릿을 일으키는 이 불꽃은 우리의 감각과 사고 과정을 활성화하는 중대한 변형 에너지를 활용하는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릿 상태에서 우리는 자기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며 몰두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정신의 근육이 자랄 뿐더러 즉석에서 새로운 정보를 창조해내는 자신감과 민첩성도 자랍니다. 비판적 사고 능력이 극대화되고 사람들과 더 수월하게 소통하고 자신을 둘러싼 갖가지 가능성에 더 생생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더 잘 활용하게 됩니다.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동시에 자신의 역량을 쌓아갑니다. 마치 유연한 아이들의 뇌처럼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프 카프는 릿, 완전한 몰입에서 이렇게 뇌를 자유자재로 활성화하는 12가지의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통해 주의력을 한 곳에 모으든지 흐트러뜨리든지 초점을 예리하게 만들든지 폭넓게 펼치든지 뭔가 자극이 되는 일을 하든지 정신을 고요히 가라앉히든지 언제든지 의지대로 릿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가지 릿 도구 중 하나는 뇌를 자극하기입니다.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나를 진정시키는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창밖 풍경, 사진이나 애장품, 반려동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주의력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생긴 주의력을 사용해 초점 대상과 더 깊이 연결합니다. 호기심을 일으켰던 생각을 펼쳐보거나 걱정거리를 더 깊이 돌아보거나 창밖 풍경이나 사진을 더 자세히 살펴보거나 더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높아진 자각의 순간을 음미하면서 경험에 깊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극을 반복해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고 더 폭넓은 관점으로 시야를 바꿉니다. 그리고 몰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약 5분간 방해 요소들에 저항하고 내가 선택한 대상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몰입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목적을 가지고 뇌를 자극하도록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위해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우선순위에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들이 더 견고해지고 사소한 것들은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뇌과학은 우리의 의식적인 의도에 따라 변화하고 또 성장하는 뇌의 선천적 능력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절정 경험 또는 최적의 정신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상태를 유지하고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도록 우리 뇌를 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뇌의 신경세포들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이 항상 뭔가 즐거운 일에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답하게 꽉 막혀 있거나 맥이 빠지거나 낙담했을 때도 뇌는 그렇게 연결을 강화하며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일상에서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태도를 기르면서 구분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만 뇌를 자극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릿 도구는 연습과 사랑에 빠지기입니다. 연습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어쩌면 단순한 것이지만 연습이 뇌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릿 도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미엘린을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엘린은 전기가 흐르는 뇌 경로에서 절연체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수초화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자주 연결된 경로가 두꺼워지면서 전기적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습을 꾸준히 반복하면 처음에는 느리고 어렵던 그 연결이 강화가 되고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무조건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연습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내내 반복하는 것보다 오전에 15분, 한낮에 15분, 저녁에 15분, 밤에 15분 이런 식으로 짧은 연습을 여러 번 실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연습의 자극으로 뇌가 새롭거나 더 강한 시냅스 연결을 형성하지만 연습하는 도중에 그 연결이 형성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학습은 연습 사이사이의 휴식 기간에 일어납니다. 연습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하는 것이 뇌에 놀라운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도의 몰입으로 뇌를 활성화시켜 자신의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나머지 릿 도구들은 릿 완전한 몰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프 카프는 우리의 DNA에 릿이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영유 아이들의 뇌는 릿 상태를 아낌없이 누립니다. 즉 우리 모두 릿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갇혀있던 이 에너지를 다시 풀어내어 그 흐름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경험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